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앱솔루트 보드카일까요? 조니워커 위스키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빵하 박빵떡의 맥주 탐험입니다. 지난번엔 진로 기업의 탄생, 전성기, 그리고 외환위기 오기 직전의 이야기까지 다뤘습니다. 지난 편을 못 보신 분께서는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앱솔루트 보드카일까요? 조니워커 위스키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오늘 이슬 한 방울? 진로의 참이슬입니다. 참이슬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동안 전 세계 증류주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지금까지도 참이슬은 한국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은 무려 300억 병을 돌파했습니다. 소주를 누워서 이으면 지구 161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 소주 진짜 많이 마시네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참이슬이란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너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진로가 참이슬을 출시했던 1998년 10월의 상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에는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로 기업도 외환위기로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10월 참이슬을 출시합니다. 참이슬이라는 이름은 회사 이름인 진로의 한자 뜻에서 따왔습니다. 발매 초기 상품명은 참진이슬로였는데요. 2009년 12월 브랜드명을 참이슬로 바꿨다고 합니다. 출시 후 참이슬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6개월 만에 1억 병을 돌파하고 1년 2개월 만에 5억 병을 판매하였습니다. 참이슬 출시 전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38%였으나 출시 후 56%까지 상승합니다. 심지어 수도권 시장 점유율은 95%에 육박했습니다. 참이슬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참이슬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참이슬이 출시될 때 한국 경제는 IMF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IMF 이전에는 프리미엄 소주가 열풍이었습니다. 내 돈 좀 벌었다. 여기 고급 소주 주이소. 왜냐하면 IMF 이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거든요. 프리미엄 소주로는 진로의 참나무통 맑은 소주, 보회의 김삿갓, 두산 경월의 청산리 벽개수 등이 있었습니다. IMF의 여파로 소비가 줄어들어 프리미엄 소주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진로는 프리미엄급 소주보다 100원 낮은 참이슬을 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100원은 지금의 물가로 생각해보면 700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과감히 가격을 낮춰 IMF로 힘든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한 소주를 원하는 대중의 요구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좀 더 순한 건 없나? 참이슬 출시 당시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문화가 유행이었습니다. 술 좀 작작 부으라. 몸 다 상한다. 건강한 소주 어디 없나? 술을 마실 때도 숙취를 걱정하여 과음을 삼가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부장님, 저 이제 술 그만 마시겠습니다. 뭐라고? 이 문화는 2000년부터 웰빙이라는 사회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진로는 순한 소주를 만들기 위해 대나무 수추로 4번 걸러 깨끗하고 숙취가 없도록 했습니다. 물론 많이 마시면 당연히 숙취는 있겠다. 그리고 참이슬의 도수를 파격적으로 2도 낮춘 23도로 출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소주의 도수가 16.9도까지 나오는데 23도가 뭐가 파격적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참이슬 출시 이전엔 30년간 25도 소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도를 낮춘 23도의 참이슬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소주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수가 낮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독하지 않은 술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에 부합하여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에게 순한 소주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과감히 소주 광고 모델을 여성으로 기용했습니다. 요즘은 소주 광고 모델이 대부분 여성이라서 소주 광고 모델로 여성을 기용한 것이 왜 과감한 마케팅 전략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참이슬 출시되기 이전에 소주 광고 모델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소주가 처음 출시될 때 도수는 무려 35도였고 이후엔 25도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소주 하면 강한 독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광고 모드를 기용하여 남성적인 이미지로 소주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진로는 참이슬이 순하고 이도를 낮춘 저도수의 소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업계 최초로 여성 모델을 기용합니다. 1999년 이영애 씨가 첫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참이슬뿐만 아니라 다른 소주들도 모두 여자 모델을 소주 광고에 기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이슬의 대흥행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한국에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IMF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간단하게 외환위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은 티스토리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러를 빌려서 동남아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빌렸던 달러를 갚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로 투자했던 달러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서 빌렸던 달러를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달러 보유금도 부족하여 정부가 기업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달러를 빌려와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진로그룹도 외환위기의 여파로 5,20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여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1997년 4월 진로는 화해 신청합니다. 화해 신청이란 빚을 갚는 기간을 연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화해 조건으로 5년 이후에 5,200억 원을 갚기로 합니다. 현금 5,2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진로는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1998년에 신제품 참이슬을 출시했습니다. 진로에는 전성기 시절 24개의 계열사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계열사들을 매각하거나 폐업 선고합니다. 또한 진로 쿠어스를 오비에게 매각합니다. 진로 쿠어스는 미국의 맥주회사 쿠어스와 진로가 합작한 맥주회사인데요. 진로 쿠어스는 카스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현재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의 카스는 원래 진로 회사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때 민간단체 진로 살리기 국민운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장진호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8.14%를 위탁받아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로를 국민기업화하고 펀딩으로 재원을 마련해 진로의 빚을 갚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단체에 연예인 이순재 씨도 있었습니다. 전 국민운동을 벌일 만큼 참이슬과 진로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빚을 모두 갚아야 했던 2003년 3월 진로가 모은 금액은 2천억 원대였습니다. 갚아야 할 5,200억 원의 절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5천억 내놔. 2천억만 모았어. 이에 진로에게 컨설팅을 해주던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03년 4월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정 관리는 법원이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할지 회생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은 더 이상 회색이 힘들기 때문에 진로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로는 골드만삭스의 법정 관리 신청은 무효이며 5,200억 원을 모으지 못한 것은 골드만삭스가 펼친 진로 잡기 작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법정 다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로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매각하여 수많은 차익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다음 진로 마지막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